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경실입니다. 본 영상은 제가 보라고 해서 대부분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 그리고 전임의 선생님들 아니면 의과대학 학생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겠죠. 선생님들 제가 교신 저자나 공저자로 연구에 참여할 때에 영어 논문 쓰기 쭉 설명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요즘에는 대면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고 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 드라이 랩, 그러니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들입니다. 대개는 공단 자료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공단 DB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리고 클로자, 그다음에 각종 코호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한 연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어떤 연구자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영어 논문 쓰실 때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초심자에 근거해서 초심자가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프랙티컬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논문을 쓰면서 찾아봤던 자료들이나 정리된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논문을 쓸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네, 그러면 의학 논문을 작성할 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쓰시면 가장 편리하신데요. 인트로덕션은 가장 마지막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시는 정도에서 개괄적으로 개요를 잡는 것은 괜찮지만 매뉴스크립트로 인트로덕션부터 쓰시면 결국에는 다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테이블과 피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분석하시면서 메소드와 리절트를 쓰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런 뒤에 디스커션, 인트로덕션, 그리고 앱스트랙을 쓰시면 한 번에 쭉 쓸 수 있게 되고요. 디스커션 쓰실 때에 선행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연구들을 인트로덕션의 선행 연구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일종의 골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의학 연구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앞부분에 가장 크게 General Introduction이 있습니다. 일종의 후킹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WHO나 아니면 UN에서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아니면 그 해당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중요성을 generally 강조를 하고 그것보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와서 그 exposure 또는 outcome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패러렐하게 선행 연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뎁스를 깊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연구들이 가지는 갭이라고 하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이전 연구의 한계를 이야기한 뒤에 우리 연구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메소드 섹션에서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 그대로 분석 방법 순서 그대로 리절트를 쓰시게 되고요. 리절트를 쓴 것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쓰시는데 디스커션은 다시
외삭, 그러니까 확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주 한 문장 정도 되는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죠. 그것을 요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그 key finding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이것들을 선행 연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뉴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미리 준비하고 있으시면 편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은 독스 파일을 쓰시고요. MS 워드 파일입니다. 어떤 학생 선생님들은 종종 다른 문서를 이용하시는데 결국에는 저널에서 매뉴스크립트로 받는 파일이 MS 워드이기 때문에 MS 워드에 작성을 처음부터 하시면 편리하시고 그 다음에 폰트 10에서 12 정도의 글자 크기 그리고 더블 스페이스 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거든요. 대부분의 저널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정렬입니다. 디폴트가 왼쪽 정렬이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글씨체는 타임뉴 로만체나 아리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매뉴스크립트 쓰실 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쓰시면 나중에 편집하시기가 편리합니다. 처음에 쓰는 단계부터 레퍼런스를 활용하고 레퍼런스를 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 권유드리는데요. 흔히들은 이제 엔드노트나 조테로를 많이 씁니다.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논문을 쓰고 여러 저널에 투고를 하다 보면 저널마다 레퍼런스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버튼 한 번으로 그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스타일은 이미 저널마다 다르고 엔드노트나 조테로에서 그 저널에 대해서 레퍼런스 형식에 맞춰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같은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같은 논문을 인용하실 때는 항상 같은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A라는 저널을 인용을 했을 때 그걸 1번으로 했으면 그게 뒷부분에 가서 인용이 돼도 계속 1번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막상 쓰실 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이런 걱정 없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쓰는 것은 abstract이나 introduction이 아니고 material과 method를 쓰시는 것이 편리한데요. 약간 분석하시는 중에 그 느낌이 살아있을 때 메소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디테일하게 쓸 수 있고 분석이 한참 지난 뒤에 쓰시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이제 중요한 것만 쓰고 본의 아니게 좀 대충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하시는 중에 메소드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석하시는 중에 틈틈이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디테일해야 한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같은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쓰시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실 땐 과거형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그 적절한 소제목을 활용하셔서 한눈에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쓰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연구에 들어있는 변수, 결과에 언급되는 변수는 무조건 메서드 섹션에 먼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고 필요하면 데피니션도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메서드에 그래서 필요한 구성 요소는 어떤 연구 디자인으로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호트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경우에 에티컬 이슈를 어떻게 잘 다루고 있는지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요거는 저널마다 쓰는 위치가 다른데 대부분 스터디 오버뷰나 스터디 디자인 다음에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 쓰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타겟 저널을 정한 다음에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ethical approval 이 파트도 결국에는 IRB 넘버나 DB 넘버 같은 거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실 때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 다음 쓰는 거는 study population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프로스펙티브가 아닌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 대상자가 모집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목적에 맞춰서 파퓰레이션을 추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제외됐고 어떻게 포함이 되었는지 설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스터디 플로우인데요. 그 플로우를 잘 기술을 해서 어떤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보통은 아웃컴이 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웃컴 변수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익스포저를 먼저 쓰셔도 됩니다. 아웃컴, 메인 아웃컴, 세컨더리 아웃컴, 프라이머리 아웃컴 필요에 따라서 아웃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작적 정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잘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익스포저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어떤 인터벤션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독립 변수를 사용하는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보정 변수를 사용하는지 그 보정 변수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했는지 쓰는데요. 어떤 분석 방법을 어떻게 그리고 그 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뭔지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기술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오버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설명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고 스터디 파퓰레이션에서는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익스클루전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익스포저와 아웃컴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포함한 설명을 추가해 놓았고 마지막으로 이 뒷부분은 이제 코베리에이시 기술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 이렇게 기술을 보통의 코호트 연구들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소드와 이제 메소드 섹션을 이렇게 정리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석도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 끝난 결과를 잘 기록을 하시고 그때그때 해놓으면 요거는 조금 편리하시고요. 목적은 이제 아주 객관적인 결과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 팩트 그 자체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건 디스커션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컨사이스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 모든 숫자는 테이블과 피겨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매뉴스크립트로 다시 기술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핵심 파인딩만 잘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절트의 테이블과 피겨에 언급되는 순서는 메소드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분석하겠다고 써 놓았는지 그 순서에 따라 그대로 매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대부분 티피컬하게는 테이블 1은 General Characteristics입니다. 그래서 해당 스터디 파퓰레이션이라는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리절트를 기술을 하는데 대개는 보정하지 않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보정 변수로 보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그 다음 수업그룹이 어떤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가 어떤지 그런 순서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메소드와 리절트가 작성이 됐고 그 다음 디스커션인데요. 디스커션에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백본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결국에는 각각이 하나의 패러그래프이 되고 쓸 내용이 많으면 두세 패러그래프이 되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디스커션 섹션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분석한 키 파인딩을 이제 서머리 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연구자 선생님들은 해당 연구의 목적 더하기 키 파인딩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한 선생님들이 발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을 추가로 하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찾은 것, 선생님들이 찾은 그 연구 결과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선행 연구는 우리 연구가 꽤 리즈너블하다는 걸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수적으로 설명이 추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왜 다른지를 추가로 좀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의 강점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차이가 있는 걸 어떤 이유가 발견이 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쓰시는데 연구 디자인이나 아니면 연구 대상자의 수라든지 우리는 연구 대상자가 많았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연구 대상자가 성별이나 인종, 나이, 그리고 해당 질병이나 이렇게 다양한 특징이 달라서 다른 결과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하고 이 선행 연구를 비교하실 때에 정수가 되는 그러니까 키 선행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것들을 인트로덕션의 선행 연구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행 연구의 비교가 끝나면 그 다음은 우리 연구 결과가 왜 그런지를 좀 더 리즈너블 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선행 연구이긴 하지만 메커니즘을 좀 더 기술을 해줍니다.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주로는 의학 연구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주로 기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연구의 리미테이션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리미테이션만 줄줄이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익스포저와 아웃컴 사이에 보정 변수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해당 데이터베이스 그게 없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코모비디티 인덱스를 활용했다거나 이런 식의 그 노력까지 추가로 기술을 해서 리미테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이 정도 보완이 가능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패러그래프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임팩트 팩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저널들은 강점도 매우 자랑이니까 이렇게 쓰시는데 어느 일정 수준의 임팩트 팩터 이상의 연구들이나 저널에서는 연구 강점은 그렇게 한 패러그래프로까지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리미테이션은 한 패러그래프로 정성스럽게 쓰시되 강점은 앞서 디스커션 백본의 앞 슬라이드 보셨을 때에 보신 바와 같이 연구의 결과 해석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강점을 강조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향후에 further study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강점을 가진다 이렇게 기술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빠지고 첫 부분의 연구에 강조를 하면서 해석할 때의 강점을 추가로 얘기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상에서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연구가 단순히 어떤 그냥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건데요. 그런 연구의 의미를 좀 더 기술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 컨클루전, 연구 결과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인트로덕션인데요. 이렇게 디스커션 쓰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좋은 거를 잘 체크를 해놨다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목적은 후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전반적인 논문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너럴 인트로덕션을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술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어떤 갭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이 선행 연구들이 디스커션에서 선생님들이 체크해 놓았던 중요한 선행 연구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대부분 한 4단락 정도 이하로 되고요. 그래서 300단어 이내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인트로덕션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 매뉴스크립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고 중요한 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디스커션을 쓰실 때에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앱스트랙을 쓰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앱스트랙이 가장 중요한데 논문을 다 쓰고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해당 연구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뷰어들은 이것을 읽고 더 읽을지 말지 생각하고 게재가 된 후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초록만 읽기 때문에 전형적인 틀은 있지만 중요한 표현을 가지고 오는 것을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타겟 저널마다 섭 헤딩이 좀 다른데요. 그것을 확인하고 맞춰서 쓰시면 되고 방법과 결과까지는 과거형으로 쓰고 결론은 현재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반적인 의학 연구의 구성 요소, 의학 연구를 쓰실 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는 각각의 섹션마다
흔히 쓰는 프레이즈들이 있어요. 흔히 쓰는 전형적인 영어 표현들이 있고 이것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독자들이 읽을 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